성공하는데 필요한 지능이 따로 있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성공하지 않아. 굉장히 똑똑한 사람도 실패를 하더라. 그런데 이런 실용지능은요, 40대에 피크가 된다. 제일 높다 하는 연구도 있고요. 70대까지 계속 증가한다. 실용적인 지능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이러한 그 성공지능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그 성공하는 지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성공하는 데 필요한 지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 성공하는 지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성공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공할 때 반드시 지능이 좋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른 능력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기존 심리학자들이 주장한 지능 개념에 대해서 도전장을 던진 그러한 학자가 있습니다. 로버트 스턴버거라는 학자예요. 지금 코넬 대학의 교수로 있는 그 스턴버거 교수는 오래전에 가만히 보니까 성공하는데 지능이 높은 사람이 다 성공하는 거 아니더라. 성공하는 지능은 따로 있어. 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책들을 썼는데요. 그 중에 어떤 책이 있었느냐면요. 머리가 좋다고 성공하지 않아. 굉장히 똑똑한 사람도 실패를 하더라. 하는 거를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여러 예가 등장하는데요. 등장한 사람 중에 하나가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예일대를 나오고요. 또 미국에서 몇 명밖에 안 주는 굉장한 국가 장학금을 받고요. 그렇게 해서 젊은 나이에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하고 있는데 아주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루인스키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성공한 사람이 그와 같은 실수를 할까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클린턴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요.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됩니다. 갖은 가십, 만화 이런 데 등장하면서 아주 추락하게 되죠. 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스투피드한 행동을 하게 될까 하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지능이 좋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야. 다른 요소들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이 스턴버거 교수가 성공지능이라는 책을 출간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앞으로의 세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다른 지능이 필요해. 그 지능이 아마 성공으로 이끌 거야 라는 성공지능 개념을 처음 언급합니다. 그 책 앞에 서문 제일 앞에 투 알렉사예요. 알렉사 선생님에게 내가 이 책을 헌정한다 하는 거죠. 알렉사 선생님이 누군가 그 책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로버트 스턴버그는 아주 어릴 때 정말 문제아였고 말썽꾸러기였대요. 그래서 공부도 전혀 안 하고요. 항상 장난만 치고 이런 말썽을 부렸어요. 그래서 맨날 반에서 벌 써 있고요. 또 공부는 제일 꼴찌를 하고요. 그러한 말썽아였는데요. 이 알렉사 선생님이 아마도 초등학교 4학년, 우리 같으면 담임 선생님이에요. 알렉사 선생님이 어느 날 이제 이 로버트 스턴버그한테 와서 우리나라식이면 이따가 수업 다 끝나고 교무실로 내려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 후에 이 스턴버그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야, 또 오늘 뭐 가지고 그러실래나? 또 나 오늘 혼날래나? 라고
생각하면서 갑니다. 이 알렉사 선생님이 담임을 맡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 온 선생님이니까 이전 선생님한테 항상 야단을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맞겠지 하고 이제 갑니다. 가서 선생님 앞에 섰어요. 그랬는데 알렉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로버트야, 네가 이제까지 보니까 공부도 전혀 안 하고 말썽만 부리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너를 믿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잠재 능력이 있어. 잠재하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찾아야 돼. 그래서 너도 분명히 네 나름의 능력이 있고 잠재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찾아. 그 능력을 빨리 찾으면 너도 분명히 잘 될 수 있고 너도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너를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혼날 줄 알았는데 이러한 엄청난 격려의 말을 해줬어요. 그러자 이제 로버트 스턴버그, 그 어린 나이에도 생각합니다. 나한테도 능력이 있단 말이야? 와, 잠재의 능력? 그러면 그걸 빨리 찾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내 능력은 뭘까? 라는 생각에서 이제 수업을 듣게 됩니다. 나 과학의 능력이 있나? 음악의 능력이 있나? 아니, 수학의 능력이 있나? 수업을 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들려옵니다. 들려오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공부를 하게 되니까 점점 성적이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서 고등학교가 가고 대학 진학을 해야 되는데 전공을 뭘 할까? 하다가 그래, 심리학을 전공하겠다. 너희 심리학자들이 개발한 그러한 지능 검사로 나는 이렇게 점수가 나빴고 이렇게 능력이 안 됐지만 내 스스로 내 인생에서 이렇게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심리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심리학과를 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쓸 때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일대 교수, 심리학과 교수가 돼서 이제 내 책을 사람들이 다 사고 온 전국, 미국 전국에서 강의해달라고 요청이 오고 내가 강의를 가게 되면 사인해달라고 줄을 서 있고, 나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어릴 때 지능 점수가 낮았던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어 라는 식으로 그 서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런 로버트 스턴버그가 지능을 다른 개념에서 계속 주장을 했는데요. 그 성공지능이 뭔가 하는 겁니다. 성공지능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는요, 분석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그것도 능력이에요. 어쩌면 이게 보통 지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분석적 지능. 또 하나는요, 창의적인 거예요. 내가 이거를 새롭게 바라보고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고, 항상 보던 식이 아니고 조금만 틀어서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고, 이러한 능력. 그리고 가장 강조한 세 번째 능력이 실용지능이에요. 실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응용할 수 있는. 지금 내가 실제 상황에서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상황에서 이게 적용이 안 되고 활용이 안 되면은 그거는 능력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지능이라는 책에 예시가 나오는데요. 그 예시가 바로 딱 이 개념하고 잘 맞습니다. 이제 약간의 상상의 그 장면인데요. 이제 어떤 대학의 어떤 학과에 제일 능력이 좋은, 제일 우수한 A라는 학생하고요, 제일 성적이 나쁘고 제일 능력이 안 되는 B라는 학생이 둘이 무등생과 열등생이 둘이 이제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막 갔어요. 등산을 막 올라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편말이 나와요. 절대 이제 더 올라가지 마시오. 여기 더 올라가게 되면 아주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야생동물이 살고 있으니까 위험하니 올라가지 마시오 라는 편말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야, 저거 맨날 저렇게 있었거든? 저거 절대 거짓말이다?
그냥 가도 된다?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정말 엄청나게 몸집이 큰 곰이 왁 달려들어요. 여러분도 상상해보세요. 왁 달려들었습니다. 너무 둘이 놀랐어요. A, 분석합니다. 야, 나 달리기 속도. 나 100m에 11초. 저 곰 달리는 속도. 뭐 몇 킬로에 뭐 얼마 쫙 계산하니까 1분 30초 만에 잡아먹혀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약간 슬로우 모션으로 이제 얘기 드릴게요. 이 바보 B는 뭐해? 라고 B를 쳐다봅니다. B 운동화 끈을 쫙 조으더니요 쏜살같이 산을 그냥 뛰어 내려갑니다. 그 뒤를 A가 막 쫓아가고 뒤에 곰은 막 따라오겠죠. 이 똑똑한 A가 소리 질러요. 야, 바보야, 바보야. 우리 이렇게 뛰어봤자야. 우리 이렇게 뛰어봤자 1분 30초 만에 우리 잡아먹혀. 뛰어봤자. 그러고 소리 지르고. 막 앞에 뛰어가는 B 뒤돌아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B의 생각은 뭘까요? 여기서 인간성, 이거는 약간 접어둡시다. 네, 인간성 이런 거는 접어두고요. 막 뛰어내려가는 B가 뒤를 돌아보면서 소리칩니다. 야,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알고 있는 거는 너보다만 빨리 뛰면 돼 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 뭔가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실용 능력이다, 실용지능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실용지능이 결국은 성공지능으로 이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예시가요, 인간성 문제가 좀 거론되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점차적으로 부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학에서 배웠던 지식, 네, 우리 교수님도 열심히 가르쳐요. 근데 사회에 나갔더니 하나도 모르겠대요. 다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때요, 다 배웠어요. 다 들었어요. 그러나 시험 치고 나가면서 그대로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응용하거나 활용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랬던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는요, 와, 내가 관심 있는 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엄청 재밌어요. 막 여기저기 다 찾아보면서 그 어려운 벽돌 같은 책도요, 막 읽으려고 그러고요. 막 열심히 찾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그거예요. 야, 내가 이럴 때 중고등학교 때 이 정도 공부했으면 나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 대학도 갔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내가 배운 것들이 다 입시를 위했고 다 시험 보기 위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고 신나는 거예요. 그러한 실용적인 능력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용적인 지능 관련해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거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학구적인 지능, 이러한 추리력이라든지 수리력이라든지 뭐 언어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20대, 30대에 딱 가면은요,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안 올라가는 능력입니다. 언어적인 능력은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어요. 어휘력 같은 게 훨씬 더 좋아지고 이런 건 있지만 어느 정도 거기서 머물어요. 그런데 이런 실용지능은요, 40대에 피크가 된다. 제일 높다 하는 연구도 있고요. 또 다른 연구는 이건 더 신나요. 70대까지 계속 증가한다. 실용적인 지능은. 결국은 내가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고 이 나의 가진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이 계속 갈수록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나시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공부하는 거, 또 나이 들어서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결국 나의 이 능력이라는 거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고요. 이거는 시기적으로 원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요즘에 어린아이들도요, 너무 딱
제도에 맞춰서 키우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이거를 배워야지 되고, 그 다음에 뭐 선행학습도 해야지 되고, 뭐 초등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선행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막 해야지, 안 그러면 뒤떨어져. 그리고 대학은 어디를 가야지 되고, 이러한 생각들을 지나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그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요구가 많아질수록 더 하기 싫은 게 공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버려 두어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찾아서 가는 거, 그거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가 필요하고요. 성장해 가면서, 나아가면서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을 때, 그때 적절하게 지식이 주어지고 정보가 주어지고 해서 공부해 나가는 거가 어쩌면 한 인간의 인생에서 훨씬 더 발전적이고 성공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이러한 그 성공지능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성공지능이 중요한 요소들이 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요, 한 가지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는요, 욕심만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 이것도 한다. 너무 많은 계획을 세워놨다가요,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제, 심지어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요, 대학원생 3과목만 들으면 돼요. 굉장히 간단할 것 같지만 그 3과목이 엄청나게 빡빡하게 듣잖아요. 근데 나 학부 때 4-5과목씩, 5-과목씩 들었는데 이까짓 거 3과목? 그래서 막 5과목씩 신청해요. 딴 사람 얘기 안 듣습니다. 해요? 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한 과목 취소시켜요. 2과목 취소시켜요. 3과목 취소시켜요. 겨우 한 과목, 2과목 성적 얻었습니다. 그 다음 학기 시작돼요. 그러면 또 지난 학기에 다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4과목 또 신청해요. 또 못해요. 결국은 나 못하겠어요. 나 자퇴할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 못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요, 절대 나는 못해.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렇게 많이 못해요. 나 조금만 할래요. 그러면서 자기 능력을 또 너무나 낮게 보는 경우도 문제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내가 아침형인지, 뭐 새벽형인지, 밤새는 형인지 뭐 이렇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성공한 사람들은 다 새벽 4시에 일어난대, 새벽 4시에 일어난대, 새벽 4시 4시 그러고 못해요. 절대 새벽 4시에 못 일어나는 경우는 못해요. 하루 이틀 사흘 해보고는요, 다 못해, 나는 능력이 안 돼, 말아버려요. 그런데 괜찮아요. 내가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고 중요한 뭐 수업이 있을 때 아침 수업에 가야 될 거는 지켜야 되겠지만, 아니면은 자기 원래 스페이스대로 해도 돼요. 밤 돼서 공부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밤이 돼서 일해도 되는 직종이 있고요. 그러면 그걸 살려서 하면 돼요. 억지로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2번째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돼요. 타인,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더불어서 해나가야 돼요. 많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 잘난 척해서 막 빨리 한다?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내가 같이 팀을 이뤄야 되는 내 조직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워낙 늘어 터졌어. 그러면 맨날 가서 왜 이렇게 너는 늦어? 그러고 야단만 쳐요. 그 사람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 사람은 늦은 사람이야. 늦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호흡을 맞춰갈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또 저 사람은 뒷 마무리가 안 돼. 너는 왜 이렇게 마무리를 못해? 그러고 야단 쳐봤자 나 못하겠어요. 나 그만둘래요. 마무리 못해? 그래, 앞에 다 해놔. 내가 마무리는 할게. 이런 식으로 타인을 알고 타인을 관리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업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파악을 잘해서 계획 같은 것도 무리한 계획도 짜지 말고 내가 잘 그리고 수정해 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실행지능에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성공지능을 늘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요. 너무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성과 중심인 거. 결과, 평가, 성과 여기에 너무 집착하면요. 거기에 내가 휘둘려져요. 거기에 내 잠재 능력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는 너무나 그 결과에 휘둘려지지 말고 그 과정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노력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너무 결과 중심인 경우 어느 날 뚝딱 성공이 오지 않아요. 계속 이거를 하고 있다 보면은 결과물이 나오고 성공이 오는데 그거를 못 참고 지나치게 내가 결과 집착적이지 않나 하는 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편안한 날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장애물이 있고요. 도전이 있게 되고 늘 그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방해물이 딱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망가는 경우 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뭐 조금 보고서가 밀리고 그러면요. 아예 잠수 탑니다. 핸드폰 다 꺼져요. 다 잠수 타고 있습니다. 도전이 힘든 일이 올 때요. 이게 내가 한번 거쳐가야 된다. 내가 이거를 한번 넘어가 보겠다. 좋아, 한번 넘어가 볼게. 그렇게 이러한 것들이 오는 장애물이 방해물이 아니고 내가 한번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바꾸는 거. 이러한 것도 아마도 성공지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거고요. 또 너무 과거, 나 옛날에 실패했는데 너무 과거에 매달리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과거는 그야말로 과거입니다. 아, 내가 그때 이걸 못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서 내가 실패한 거야. 이것만 고칠래. 그것만 잡고요. 그때 힘들어서 뭐 어떻게 되고 주변이 어떻고 내 감정이 그것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잘 잊어버리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환경이 이래요. 환경 바꿔보세요. 맨날 늦는 학생이 있어요. 아침 9시 반 수업도 제대로 못 와요. 맨날 지각지각. 그러니까 학점도 안 나가요. 왜? 항상 뭐 아침이 그 버스 탔을 때 차가 막힌대요. 그래? 조금 더 일찍 나와. 아예 6시, 7시 나와가지고 학교 체육센터 와가지고 운동도 좀 하고 이러면서 가면 되잖아. 왜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 이렇게 환경을 바꿔보는 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나의 그러한 걸 생각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가 낙관성, 긍정성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긍정성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긍정성 모든 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 긍정성 낙관성이요. 비현실적이면 절대 안 돼요. 비현실적 낙관성? 이게 스톡데일 패러독스라 그러는데요. 그 이전에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장교입니다. 그 장교가 베트남 전쟁에 갔다가요. 이제 포로로 들어가게 됐어요. 포로로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포로들이 많잖아요. 근데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못 견뎌가지고요. 그 왜 죽어나갈까 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봤대요. 그랬더니 낙관성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낙관성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에요. 야, 나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나갈 거야. 사면 당할 거야. 아무 근거 없습니다. 야, 이번 부활절에 나 나갈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는 막 지내는데요. 딱 그날이 오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면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해가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 우리는 언젠가 나갈 거야. 나갈 거니까 그 나갈 때까지 체력도 키우고 정신력도 키우고 키우자. 그렇게 해서 많은 포로들이 살아남도록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완전히 영웅으로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정에,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성공 지능으로 이끌어준다. 이때의 긍정성과 낙관성은 현실적인 긍정성과 낙관성을 키워나가는 거가 바로 성공하는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